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기술입니다. 이름에 컴퓨팅이 들어가 있지만 계산을 한다라는 단순한 의미보다는 클라우드를 이용한 서비스 사용까지 확장되어 사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컴퓨터라는 표현을 쓰지만 컴퓨터는 원래가 계산하는 기계잖아요. 근데 컴퓨터로 계산만 합니까? 아니죠. 이 계산은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고 이러한 기본 내용을 이용해서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부분은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한 계산이라는 원래 의미에서 더 발전해서 클라우드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이용한 다양한 응용 서비스까지도 확장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는 통신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항상 서버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이 서버 역할하는 부분을 구름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클라우드, 구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서버가 있고 또 이 서버에 접근해서 정보를 갖고 오는 다양한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우리가 사용하는 데스크탑, PC가 될 수 있겠고 노트북, 랩탑 이런 게 될 수 있고 스마트폰, 태블릿 그리고 간단한 여러 클라우드들, 클라우드에 접속하는 이 터미널들, 클라이언트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서비스도 굉장히 다양하죠.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도 있고 기업의 전사적 자원 관리 할 수도 있고 뭐 응용 프로그램을 돌릴 수도 있고 DB 돌릴 수도 있고 컴퓨팅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자, 이러한 클라우드 근데 왜 사용할까요?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가장 첫 번째는 가격 때문입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 개개의 회사는 값싼 가격에 통신 네트워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버라는 하드웨어 우리가 사려고 가격 알아보면 PC보다도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서버 가격만 비싼가 하면 서버만 있어서는 통신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없죠. 당연히 누가 있어야 됩니까? 관리자가 있어야 되죠. 요즘 아무리 인공지능 AI가 발달한다 하더라도 통신 서버를 관리하려면 네트워크에 사용하는 서버를 관리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8시간만 일하는 게 아니고 24시간 365일 항상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보니까 혼자만 일하는 게 불가능하고 3명, 4명 이렇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하드웨어 가격 그리고 이 하드웨어를 관리할 관리자 관리자가 손으로 관리할 수 없잖아요. 그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 관리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하고 보면 특정 회사가 서버를 24시간 365일 돌리는 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착안해서 시작된 서비스가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고객 입장에서는 큰 규모의 클라우드 중에서 내가 일부만 쓰기 때문에 나는 저가 비용으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회사에서는 이런 소규모 클라이언트들이 모이면 또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 커진 규모에 맞게 또 하드웨어를 더 값싸게 구입을 하고 관리자는 서버를 한 대만 관리할 필요는 없잖아요. 인공지능 도움을 받으면 수천 대의 서버를 한 명이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비용도 많이 줄어드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라우드의 장점은 융통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flexibility라고 하는 건데
우리 학교도 그렇지만 학생들이 학교의 서버에 24시간 365일 접근하지는 않죠. 방학 때는 접근 별로 안 할 테고 학기 중에도 수강 신청할 때, 그 다음에 성적을 확인할 때, 이런 때 주로 많이 접근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4시간 365일 골고루 네트워크 서버에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항상 이 서버에 대한 접근권을 큰 규모로 보유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서버 접근권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사용자가 적을 때는 그걸 최소한도로 줄이면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을 더 값싸게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큐리티에 대한 문제입니다. 통신 네트워크는 보안과 또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안성을 갖추는 게 중요한데 작은 규모의 회사가 이 네트워크 보안까지 다 고려하면서 서버 관리하기는 무척 어려워요. 서버 관리 자체도 어려운데 보안까지 생각한다면 관리 인력이 더 많이 들 테고 소프트웨어도 내가 자체 개발하기는 무척 어렵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도 사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걸 클라우드에서는 다 함께 한꺼번에 대량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클라우드 회사가 이 보안까지 관리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보안 문제를 어느 정도 거의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하다 보면 저장소도 문제가 있죠. 이 저장되는 데이터가 무지무지 커지잖아요. 자, 이걸 내가 관리하면 좋은데 어디까지나 관리할 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데이터는 중요하기 때문에 잃어버리거나 망가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저장하는 부분도 우리는 뭐 혹시 일을 하다가 학교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버리고 최악의 경우 다시 하면 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소중한 수십 년 동안의 자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까? 자, 여기에 대한 고민을 클라우드가 굉장히 잘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돈을 준다고 하면, 돈만 잘 내면 저장 용량은 무궁무진하게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내가 여기도 플렉시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가 없다고 하면 더 이상 사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업체에서는 이 저장을 할 때 항상 백업을 해 주기 때문에 내 데이터가 분실될 위험은 극히 적습니다. 확률이 0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관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스토리지에 대한 관리가 클라우드에서는 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스토리지에 대한 부분까지 클라우드가 정말 잘 해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클라우드가 좋잖아요. 이렇게 좋은 기술이 왜 지금 나왔을까요? 예전부터 나오지 않고 지금 나온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자, 그 이유를 찾아보면 어디로 수렴합니까? 당연히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통신 네트워크가 하나의 단일 프로토콜, 인터넷이라고 하는 단일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고 개개인뿐만 아니라 회사에 있는 네트워크까지 인터넷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나 기업이 클라우드를 쓰기가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터넷으로 인해서 통신의 선로가 내 앞까지, 이게 무선이든 유선이든 내 앞까지, 내 손까지, 우리 회사까지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네트워크를 접속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거대 규모의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평상시 이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관리 비용은 계속 들어가고 하드웨어는 감가상각이 계속 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으로 클라우드가 등장하게 됩니다. 개인이나 아니면 작은 규모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버 관리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전문적인 큰 기업이 자기네 통신 네트워크 일부를 나한테 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돈은 받지만 저렴하게 나한테 통신 네트워크를 대여를 해준다고 해요. 그러면 안 쓸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제공자와 사용자 이해관계가 잘 맞기 때문에 클라우드가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엄밀한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컴퓨터들을 연결해서 그 컴퓨팅 리소스라고 하는 컴퓨팅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컴퓨팅 리소스라고 하면 네트워크이 있을 수가 있겠고, 아니면 네트워크에 서버 기능을 부여해서 웹서버라든지 클라이언트가 들어와서 필요한 정보를 체득해가는 서버 역할을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컴퓨터들을 연결했기 때문에 스토리지가 굉장히 늘어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특정 서버에서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해 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인터넷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를 컴퓨팅 리소스라고 하는데, 자, 이런 컴퓨팅 리소스를 사용자한테 제공하기 위한 모델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서비스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무 인터넷 서비스 모델을 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가 하면, 자, 그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컴퓨팅 리소스가 공유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shared computing resource를 합리적으로 이고 효과적으로 사용자한테 제공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on demand입니다. 사용자가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요청해서 컴퓨팅 리소스를 사서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필요 없으면 반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이 convenient, 편리해야 되는 거죠. 편하게 이 네트워크의 자원을, 컴퓨팅 자원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ubiquitous라고 해서 언제 어디서든 어떤 시간이든 접근해서 컴퓨팅 리소스를 부여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특징이 있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은 ubiquitous, convenient, on-demand network access를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모델이라고 기억하면 쉽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다양한 회사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근데 클라우드 회사들을 보면 가장 유명한 회사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하고 약자로는 AWS라고 하는 클라우드 회사가 가장 유명합니다. 이 클라우드 쪽은 시장이 굉장히 급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선형적으로 급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24 빌리언 달러니까 굉장히 커요. 24조에 한 28조, 29조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시장으로 이제 커지고 있고, 지금이 2000년이니까 2000년까지 오면 시장은 더 많이 커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클라우드라고 하는 게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한 굉장히 새로운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회사들이 이 큰 시장을 점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처음 시작했던 아마존의 점유율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모험을 한 게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됩니다. 원래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인터넷으로 책을 팔던 회사죠. 뭐 지금은 한국에서도 인터넷으로 책 다 팔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뭐 큰 아이디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인터넷이 처음 나오던 시절에는 인터넷으로 책을 판다 하는 거는 굉장히 특이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저게 성공할까 했는데 책뿐만 아니고 거의 모든 물품을 파는 쇼핑몰 회사로 아마존이 진화를 합니다. 근데 쇼핑몰이라고 하는 게 365일 24시간 내내 손님이 와서 물건을 사는 구조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때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명절 때라든지 뭐 새해라든지 뭔가 일이 있는 경우에만 사람이 몰려서 인터넷으로 구매를 많이 합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쇼핑몰을 하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 사용자들을 다 포함할 수 있도록 이 사용자들이 불편함 없이 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 비용을 많이 투자해서 이 사용자의 그 수용 용량을 계속 키워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쓰든 안 쓰든 아마존 입장에서는 손님들이 많이 올 때를 대비해서 그 다음에 1년 중에 한 시점이라도 손님이 많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그 다음에는 잘 찾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소매 물품을 팔 때 그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구축 비용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이 아마존 회장 입장에서 보면 아깝잖아요.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는 네트워크 용량을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이 고민이 시작되는데 그 문제를 클라우드라는 개념으로 해결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시도했을 때는 적자를 꽤 크게 봤다고 합니다. 자, 근데 현 시점에서 보면 탁월한 선택이었죠. 시장 점유율, 그 다음에 시장 자체가 이제 커지고 있고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커지면서 이 아마존을 이끌어가고 있는 잽 베조스라는 이 사람의 이제 재산도 굉장히 크게 늘어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왜 사용됐는가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소비자 관점도 이야기했지만 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네트워크로 장사하는 이 기업들 관점에서도 굉장히 유용한 서비스가 되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한 그 거대한 네트워크 설비 그리고 이걸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자 이거를 효과적으로 이제 재판매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클라우드의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은 아마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회사들한테도 이제 비슷하죠. 대표적인 게 구글일 텐데 구글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제 인터넷 사이트다 보니까 네트워크 용량을 이제 굉장히 크게 키워가야 되잖아요. 키워가야 되는데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24시간 365일 골고루 많이 내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쓴다고 하면 아깝지가 않을 건데 이것도 사람이 많이 올 때가 있고 많이 오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 이 유휴 용량을 어떻게 재판매하는 게 좋을까? 그 다음에 이 장사가 잘 되면 이 네트워크 용량을 늘려놓으면 좋잖아요. 왜냐하면 클라우드 서비스 하기도 좋고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검색 엔진하고 광고하는 회사니까 그 측면에서도 사용자가 빠르게 접근해서 데이터를 소비할 수 있다고 하면 자기 본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본사업이 놀 때는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일반한테 이 네트워크 서비스, 네트워크 하드웨어를 팔아서 또 돈을 벌고 굉장히 좋은 시도라서 지금은 이제 활성화가 돼 있는데 아마존이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비판도 많이 받았다 합니다. 아마존이 저러다가 망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기우였던 거죠. 괜한 걱정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빼놓을 수 없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러니까 애저라는 건데 이게 우리말에는 좀
어색한데 이 뭔 뜻인가 하는데 이 색깔이랍니다. Aser는 하늘이 파랗잖아요. 구름은 또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으니까 그 아름다운 하늘색을 뜻하는 Aser라는 서비스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밀기 시작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소프트웨어 분야의 절대적인 강자죠. 운영체제, 그 다음에 사무용 소프트웨어인 오피스 이런 것들을 사업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굉장히 탄탄한 능력은 갖고 있는데 모바일 시장에 진입을 제대로 못함으로써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지금 굉장히 잘 타파하고 있는 게 클라우드 쪽에 거의 올인을 했습니다. 거의 올인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소프트웨어가 클라우드 관점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걸 소비시키려다 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네트워크 설비, 네트워크 관리하기 위한 이 소프트웨어들이 필요하게 되고,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절대적인 강자죠. 그 측면에서는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 하드웨어 쪽,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쪽 투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 모바일 시장을 잃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이 왔을 때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강력하게 투자를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클라우드 쪽에서 점유율이 올라가서 작년 2분기 보면 구글보다도 오히려 데이터로 먹고 사는 구글보다도 클라우드 서비스 점유율이 2배 이상 더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보다도 아마존이 또 2배 더 높은 상황이고, 클라우드 시장은 굉장히 시장 경쟁이 치열하고요. 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쪽이 또 강한 면모를 보이는 IBM 클라우드도 있는 거고, 뭐 한국에서는 크게 인기를 얻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뭐 의외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하기도 한 게 중국에 있는 알리바바 클라우드도 이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알리바바도 아마존하고 이제 비슷한 사업을 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아마존이라고 하는 알리바바. 이 친구들도 같은 고민입니다. 아마존하고 같은 고민인데 사용자가 이제 우리 쇼핑몰에 많이 와야 되니까 네트워크 설비는 많은데 사람들이 어쩌다 한 번씩 폭발적으로 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네트워크 설비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노는 설비를 다른 사람한테 판매하는, 그러니까 아마존이 했던 방식 그대로 갖고 가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니까 이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점유율도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처럼 이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고 이 사업은 또 없어질 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이나 아마존, 알리바바 같은 회사는 본 사업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자기 회사를 위해서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걸 더 효과적으로 더 빠르게 하려고 하면 자기네가 회사를 클라우드 방식, 클라우드를 위해서 이제 운영하는 게 자기 전략하고는 맞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클라우드 서비스 쪽은 굉장히 이제 더 많이 활성화될 단계에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의 2020년 시장 점유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예년과 비슷하게 아마존이 계속 1등을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등, 구글이 3등. 이건 큰 변화는 없는데 중국의 알리바바가 이제는 순위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은 급속도로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 특히 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있었던 2020년에도 크게 급속도로 이제 성장을 해서 2019년 기준으로 해서 2020년이 마감했을 때 시장 자기네 매출액이 28%가 증가하는 막대한 성장을 이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많이 성장해서 50%의 성장을 이뤘고 이 아마존을 맹렬하게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점유율을 보면 아마존의 AWS는 32%의 점유율이고 마이크로소프트 Azure는 20%, 그러니까 작년보다 2019년보다는 증가한 거죠.
그다음에 구글 클라우드는 오히려 약간 떨어졌고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성장을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처럼 이 세계의 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은 정말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기별로 이 12조 매출을 일으키기 때문에 아마존 입장에서는 한 1년에 50조 가까이 되는 이 매출을 이제 올릴 거라는 생각이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한 28조 정도의 매출을 올리니까 이것만 합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죠. 단지 이 컴퓨팅 파워, 네트워크 파워만 일반 사람들 혹은 사업가들에게 그러니까 빌려줘서 그 비용을 받는 것만 해도 이 정도니까 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은 매력적인 시장이고, 또 앞으로도 이제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은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 클라우드 회사는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종합 관제소, 종합 관리소, 종합 저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소개했던 여타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지만 아마존 웹 서비스 AWS가 가장 이제 규모가 크고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이 친구들 중심으로 한번 보면, 아마존은 미국 회사잖아요. 미국 회사니까 당연히 미국 위주로 사업을 펼치겠지만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용량이 커야 됩니다. 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클라우드 사업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버라는 측면을 보면 서버는 한 대가 있든 천 대가 있든 어쨌건 한 사람이 붙어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 한 명이 한 대 관리하는 것보다는 한 명이 10대를 관리하면 관리 비용이 10분의 1로 떨어지잖아요. 이게 만약에 1000대를 관리하면 1000분의 1로 떨어지니까 사람 인건비라는 부분이 규모가 작을 때는 굉장히 커요. 서버 사는 비용보다도 인건비가 훨씬 더 많아지는데, 서버가 더 많아지면 하드웨어적인 가격이 이제 중요한 거지 인건비는 많이 떨어집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일반 회사들이 서버 관리하기가 무척 어려워지고 클라우드 회사에 이제 기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미국 위주로 사업은 하지만 규모를 계속 키워야 되니까 이 경제 규모가 큰 쪽에는 데이터 센터를 다 만들었습니다. 유럽 당연히 크게 있고요. 또 우리 동북아시아, 한국이 있는 동북아시아 쪽은 이제 일본하고 우리가 경제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도 많이 들어와 있고, 호주라든지 그 다음에 인도도 이제 경제 성장이 무섭죠. 그 다음에 이 인도네시아 있는 이쪽으로도 굉장히 큰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데이터 센터를 이제 갖고 있어서 규모도 키우고, 그 다음에 인터넷 사용자가 많다고 하면, 예를 들어 미국에만 데이터 센터가 있다고 하면 한국에서 요청한 데이터는 이 미국까지 갔다가 다시 와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불편하죠. 불편하니까 아예 이 데이터를 한국 근처에도 복사본으로 갖고 오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치를, 그러니까 엣지 로케이션이라는데, 엣지는 이렇게 어떤 물체가 있으면 이 꼭지점을 엣지라고 합니다. 꼭지점을 엣지라고 해서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게 원래 서버에 보관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멀리 갔다 오면 레이턴시라고 하는 그 지연 시간이 너무 커지니까 그걸 줄이려고 하면 똑같은 데이터를 사람들이 많이 찾는 위치에 갖다 복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가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아니고 복사본이 여러 개가 있는 거고, 이 복사본의 동기화를 어떻게 할 건지,
라고 하는 게 네트워크 관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사업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엣지 로케이션이 곳곳에 포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밑에 그림 한번 봅시다. 밑에 그림 보면 아마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사진인데 뭐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 각각의 이런 것들이 다 블레이드 서버라고 해서 우리가 쓰는 데스크탑에서 핵심적인 컴퓨터 기능, 네트워크 기능만 작게 만들어서 저전력으로 만들어서 꽂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 블레이드 서버를 하는 건데요. 그게 한두 개가 아니고 정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네트워크라고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서버는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이 서버 관리할 때는 자전거라든지 전기, 전동기 뭐 그런 거 타고 관리한다고 합니다. 워낙 크다 보니까 걸어 다니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근데 이 내연기관이 있는 먼지 나는 거 쓰면 서버가 또 망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없는 거 가지고 이 광활한 영역을 관리하는 거고 워낙 서버가 많다 보니까 또 인공지능이 들어가기에 정말 좋은 그러니까 사람이 이걸 다 관리할 수가 없죠. 관리할 수 없으니까 전체적으로는 인공지능을 위해서 이용해서 관리를 하면서 문제가 될 부분을 미리미리 찾아서 사람 관리자를 보내서 이제 관리하는 체제로 하는데 이게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